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임님. 오늘 여의도 오면서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밖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예, 어제도 많았지만 오늘은 정말 많더라고요. 어. 예, 날씨도 좋고 확실히 금요일이구나. 오늘.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원래 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날 보시는 분들이야말로 예. 돈을 버실 자격이 있다고 예,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한 5,800명 정도 예. 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마감했고요. 예. 다우 지수가 1.6% 상승한 32,637포인트, S&P 500 1.99% 상승한 4,057포인트, 예. 나스닥이 2.68% 상승한 11,7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전일도 시작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예. 메이식스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엔비디아라든지 개별 주식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그 나스닥 지수가 주간으로 보면은 4월 달 이후에 7주 연속으로 주간 하락이었어요. 8주 만에 주간으로 상승인데 이번 주 오늘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한다면요. 네. 굉장히 이제 7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될지 다시 재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6월 초는 분위기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6월 초는 좀 괜찮을 거다. 예, 시장 일단은 분위기가. 뭐 3월 달에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 뒤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예. 현재 이제 당장 6월 초까지는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는 예. 기술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거기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뭔가 호재가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일단은 6월 초까지는 조금은 낙관을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주요 일정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다음 주부터 다음 해서 주 예.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역시 수요일 날 있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가장 주시를 하셔야 할 지표고요. 네. 실적 발표는 화요일 날 세일즈포스와 HP, 목요일 날 브로드컴과 룰루레몬이 각각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 룰루레몬. 룰루레몬 좀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어땠을지. 지금 어제 이남우 교수님께서도 룰루레몬은 꽉 차 있더라. 네, 현지 예. 분위기는 되게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비싸서 아직 입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는 뭐 운동복은 나이키밖에 많이 입질 않는데 비싸나? 많이 비싸요? 룰루레몬? 레깅스가 보통 국내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한 4, 5만 원대고 저가 2, 3만 원 있는데 보통 15만 원 위에 거래되죠. 16만 원, 17만 원. 15만 원, 16만 네, 원? 레깅스 조금 꽤 비싸죠. 야. 일단 나이키보다는 한 등급 위라고 가격별 봤을 때는 야, 뭐 엄청 사용하시는 비싸네요. 분들의 만족감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 여성이시잖아요. 그 소비자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요즘 레깅스가 예전에 레깅스가 한두 벌 있는 옷이었는데 예. 요즘 운동 좋아하는 분들 레깅스를 한 10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룰루레몬 한두 벌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 이제 뭐 나이키 어. 뭐 안다르 뭐 예. 잭스맥스 이런 브랜드들 소유하시더라고요. 여러 브랜드들 수요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남자분들도 이제 조금씩 입는 것 같더라고요. 레깅스 입으세요? 아니 룰루레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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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룰루레몬을 예, 룰루레몬 브랜드. 레깅스를 입으시는 건 아니시고. 예, 저는 입진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잠깐 상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이제 쉬는 날도 좀 있는데요. 월요일이 미국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고 예. 수요일은 이제 한국 지방선거일이죠. 우리나라가 휴장. 네. 금요일은 중국의 이제 단오절입니다. 중국과 홍콩 모두 다 이제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어떤 긴축 또 뭐 하반기 어떤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또 그 설명해 통화 주시면. 정책의 완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BCA 리서치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도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좀 타이트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라든지 지금 당장 다음 달 2번 연속으로 빅스텝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예. 그 연준 의원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메스터 클리브랜드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주가 부분이라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한술 더 떠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까지 3.5%까지 올리면은 예. 당장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예. 그러고 보니 오늘 블러드 총재 발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진짜 간담이 서늘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아이, 시장이 이게 참 걱정거리가 끝이 없다고 하는 게 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게 중립금리를 달성해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불안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완성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 시장이 같이 붕괴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시장이 불리하다고 해서 금리 인상하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다가 또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이 완성되고 나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때 시장도 같이 불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불안하고 예. 내려도 불안하다. 아 근데 이번에는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좀 무너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번에 좀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반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이 완성되고 나서 인하한 시기엔 또 불안하니까 이제 상승장에서도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는 계속해서 걱정거리 있을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좀 슬프죠. 예. 네, 시장은 늘 걱정하는 존재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도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일에 이어서 소비재 업종이 가장 이제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예. 메시스가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하고 향후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19% 급등을 하면서 22.9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예. 제프 제넷 CEO가 소비는 여전히 강력했고 특히 의류주 위주로 좋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옷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 밖에 나가게 되면서 예,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레깅스도 많이 입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던 게 월마트나 타겟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됐는데 메이시스나 아니면 뭐 놀스트롬이 나오면서 이제 소비의 변화, 이 패턴이 변화가 됐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엄청나게 다행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 예.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부분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건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라는 걸 이번에도 반증을 한 거거든요. 소비할 여력 자체가 없는 중하위층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팍팍해진 상황인 거고 예. 중산층, 상류층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강하다는 거를 반증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소매 업체라도 이런 이제 백화점 브랜드와 예. 일반 이제 도매 업체 간의 이제 차이가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요. 네. 뭐 다른 이제 업체인 윌리엄 소노마도 13%, 달러 트리도 21%. 그러니까 달러 트리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중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예 1달러 샵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 아예 비싼 백화점으로 데로, 가든지, 백화점으로 가든지. 예,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예. 코스트코도 5.65%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소매업이 좀 강해서. 어쨌든 이 예. 부분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시장에서 바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의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큰 반등이 나와줬어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어제 5.16% 상승한 178.51달러 마감을 했는데 네. 장 시작할 때 5%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네네. 어제 시가로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10% 정도 평가이익이 벌써 발생을 하신 거죠.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셨? 못 샀습니다. 못 사셨- 방송 중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죠. 예. 예,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주에서도 매수 의견이 나왔어요. 예. 지금 내년까지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지는데 현재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오늘 ARK에서 다시 신규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예, 엔비디아를. 엔비디아와 이제 코인베이스, 로쿠도 같이 매수를 했는데 ARK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한번 엔비디아를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이 엔비디아 최고점이거든요. 굉장히 잘 매매를 했죠. 예, 그러네요. 이번에 매수가 과연 이번에도 예. 좋은 매수가 됐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코인베이스와 로쿠 예, 같이 또 매수를 했어요. 코인베이스와 로쿠는 각각 뭐 거의 한 80% 정도 급락을 한 종목들인데 예.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죠. 어제 테슬라 또 700슬라로 또 올라갔습니다. 네, 예. 어제 강하게 7.43% 상승한 707.73달러 마감을 했는데 네. 일단은 독일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확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 CEO가 주식 담보 대출을 이제 취소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우려를 상쇄시키는 부분. 예. 그러니까 트위터 이제 인수 위한 자금으로 이런 주식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예.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뭔가 담보로 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외부 차입이라든지 같이 이제 인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트위터도 다시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주식담보대출을 안 한다면은 트위터 인수에 대한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쵸. 보류한다는 놓일 수 있죠. 예, 네. 보류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봐도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노이즈일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이제 갖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됐고요. 예. 벌금이 1조였나요? 우리는 하나로? 예, 그 정도였습니다. 1조 정도 되죠, 예. 하나로. 사실은 뭐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마음만 먹으면 1조는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고 말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오늘 당사 박연주 연구원께서 예. 이번 테슬라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거의 50% 정도가 급락을 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해 영업이익을 18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20조 정도를 보는데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3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PR은 한 58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 23년 포워드 PR로는 한 33배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해요. 네. 뭐 회사마다 조금씩 추산치는 다르는데 이제 박연주 연구원과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3배면 사실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이 회사가 그야말로 내년까지도 50% 이상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180억 달러지만 내년엔 31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20%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가팩토리의 증설과 신규 이제 착공이 다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생산 이꼴 매출이라고 보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그렇죠. 만들기만 하면 그대로 다 그게 매출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사실 내년까지 어떤 내후년까지의 매출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개런티가 된 상황에서 과연 현재 PER하고 내년까지의 어떤 배율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어제 엔비디아처럼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과연 싼 거냐 비싼 네. 거냐 실제로 충돌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는 뭐 한 100배 이렇게 보던 회사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50배, 40배, 30배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까지 내려오셨으면은 충분히 관심을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도심 부분이거든요. 이제 도심 부분이 당연히 훨씬 어렵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도심 부분에 대한 100% 자율주행을 얼마나 빠르게 개시를 할 것인가, 상용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8월 19일 날 AI 데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날을 좀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할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도심 자율주행도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주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 현재 월 199달러
$199에 대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채택률이라든지 향후 이 부분의 가격 증대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간다면은 이게 $199가 아니라 $300, $400가 되더라도 당연히 채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로봇택시. 뭐 또 하나는 내년 이후에 이제 출시가 예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은 아직 매출에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나올 게 이제 너무 많다는 부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 그렇다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시장이 워낙에 이제 불안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예. 현재 테슬라 PR 58에 대해서도 비싸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는 IB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를 낮추기도 하죠. 실제로는 2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3, 4분기에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 신규 베를린이나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이 개시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만회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뷰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 사실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이게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게 정말 한 번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뭐 가다가 벽을 부딪힌다든지 못 읽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많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를 제가 혼자서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위해서 딥러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상용화 이전 단계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난 게 그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논란이 여지가 없는 팩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여야 시스템이나 인프라 자체를 잘 갖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가장 뭐 좋다고 하니까 가장 이제 많은 데이터를 또 수집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테슬라까지 해서 또 좋은 또 시향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 되게 친형 같습니다. 뭔가 가장 좀 인간미가 있고 나중에 좀 약간 상담을 하더라도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휴머니즘이 돋보이는 휴머니즘이 있는 그러한 저희 또 선임 매니저님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임님. 네, 다행히 그 시장이 소폭 반등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좋은 뉴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테슬라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야말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론을도 굉장히 뜨거운 주식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저희가 증권맨으로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장주는 고파에 사서 저파에 팔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런 말이 존재하는지 조금 더 음미해 보면 보통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초기의 성장이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 초기에 모두 다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합리적인가 논란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논란이 있다 없다로 투자를 판단하기 조금 어렵고 실제로 매출액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가를 숫자로 데이터화하고 거기에 따른 멀티플 변화를 보면 또 트레이딩하는 또 그 보상이 또 충분히 주어지는 게 그 매력이거든요. 뭐 물론 금리 인상 구간이다 보니까 성장 투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도 높은 밸류를 받는 성장주들은 늘 논란 속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또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곤 했거든요. 그럼 뭐 테슬라가 대장주도 아니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추천 아닙니다. 네, 저의 의견입니다. 나중에 왜 계속 추천으로 들리지? 아닙니다. 저의 개인 의견이고요. 사적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바리안 리서치 김영배 연구위원님 이제 모시도록 하겠고요. 잠깐 광고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